북한에서 장교로 10년 동안 근무했고 계급은 중위까지 올랐습니다. 2006년에 탈북한 김정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군대를 한번 꼭 체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한국 군대를 직접 갔다 왔다고 합니다. 오늘 국군의 날 맞아서 김정아 씨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다고요? 네. 예. 오늘 국군의 날이거든요. 네. 저도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그래요? 자, 왜 군대 언제 갔다 오신 거죠? 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저 1993년에 입대해서 99년에 제대 명령을 받았지만 한 3년 동안 부대 보위대장으로 실제 무기 탄약을 다뤘기 때문에 거진 군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 갔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끓었고 예. 너무 벅찼고 내가 한쪽으로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북한 군에서 어려서 내가 정말 힘들게 복무하던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었댔어요. 북한에서 근무하셨을 때는 몇 살 때 군대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18살 때 나갔어요. 18살 때부터 네. 거의 25까지. 20대 후반, 25살까지. 그리고 더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27에 적으면 아, 저 시집 가면서 부대에서 완전히 떠났죠. 예. 보위대장으로 있으면서. 네. 자, 군대를 10년 가까이 군대에 계셨었는데 왜 한국 군대에 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물론 뭐 한국 국군에 대해서 요즘 많이 이런 언론 기사를 뜨면서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제가 보기에는 북한군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첫째로 복무년에 짧잖아요. 그런데 한국분들은 계속 그 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한국군도 꼭 한번 겪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원래 체질이 또 군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군에 이렇게 좋은 제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회에서 한번 이 정도의 대우, 인권이란 대우를 받으면서 군 생활을 한 번만큼은 겪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네. 자, 그러면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군에 와서 좀 그 근무를 하시라 그러면 본인은 하실 생각이 있는 거군요. 저는 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제가 건강이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말이 갑자기 바뀌는. 근데다가 나이가 이제는 40대에 들어섰는데 과연 저 같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뭐 무슨 어떤 이유로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정작 받아준다면 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 뭐 자칫하면 지금 어쨌건 우리 군에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문제들이 그렇죠.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데 네. 그것이 그거 뭐 다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평균적으로 어떤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 거고요. 물론 2박 3일 계셨으니까 전모를 아실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체험하신 느낌이 있을 것이고 갔다 와 보니까 가기 전 생각하고는 뭐 다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은 어땠습니까? 다녀와 보시니까. 전체적 총평은 제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군사복무를 다시 하라면 좀 평생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왜 북한의 그 열악한 상황에서 군사복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호강했던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글쎄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에서 군사복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지금 국군의 현 생활을 보고 너무나도 느낀 게 많았고 야, 이런 데서 정말 다시 군사복무 해야 된다. 이런 데서 복무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군에 대한 충성을 느낄 수 있겠구나.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거진 전사 때부터 배운 게 도적질입니다. 무기 잡는 법보다도 도적질하는 법을 먼저 배우기 시작했고.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무기 잡는 방법보다도 제일 먼저 이식된 게 도적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예. 한국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 내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그 훈련생들의 신병대대하고 제가 51포 부대에 갔다 왔습니다. 네. 백마부대. 네. 그 이름도 유명한 백마부대에 가서 저도 참 마음이 엄청 들떴거든요. 예. 근데 그 백마부대에 딱 가는데 그 신병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함께 훈련한 군인들이 이제 입대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기죠. 그런데도 군인들이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식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교들이 이러한 동작이 있다. 모범 시험을 딱 보여주고 이제는 자체로 훈련. 이러니까 저교의 구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 군사 훈련에 참가하는 그런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올해부터 새로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봤을 때 저는 너무 감동 먹었어요. 왜 감동 먹었나? 우리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이 없는 훈련?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습니다. 전사들끼리 하라고 시켰댔자 너네 놀 거 아니냐? 네. 이러고 그 시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강압적인 이런 생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여기에도 하나에 보면 군인 한 명 한 명에 다 인권이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 잘 되던가요? 근데 그 훈련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그러니까 의외로 잘하고 그 훈련생들 중에서 팀장을 하나, 반장을 하나 뽑아서 그 사람이 자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훈련해 보자 네. 하니까 제대로 나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떤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날 간 날에 제식 훈련 날이었고 25일 날 목요일 날인 날씨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나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혈압이 좀 낮거든요. 혈압이 낮고 빈혈이 좀 심해요. 북한군에서 그 열악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걱정했는데 그걸 하면서 뭐 끝나고야 알았거든요. 아, 내가 더위를 안 먹네? 빈혈이 없네? 제가 지금 한국 생활에도 삼복더위 7, 8월 이럴 때면 여름옷 입고도 바깥에 햇볕에 잠깐 한 5분, 10분만 있어도 빈혈을 바로 느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병영 체험을 제안을 받은 게 내가 7, 8월이었거든요. 네, 7월 네. 말인가 그때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혈압이 낮아서 제가 가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뤄서 이번에 간 거거든요. 근데 일도 안 될 때라 딱 25일 날 내가 간 날이 그렇게 햇빛이 났는데 훈련을 내가 제식 훈련 도착해서 한 10시부터 12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그 햇빛에 나가서 훈련했습니다. 하고 들어와서야 내가 느꼈어요. 아, 내가 더위를 안 먹었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군복 재질이 정말 좋은 거예요. 난 그렇게 좋은 줄 몰랐거든요. 근데다가 땀은 분명 흐르는데 더위를 느낄 수 없는 그런 미묘함이 있었고 네. 군모 자체도 이게 베레모라고 돼 있죠. 근데 베레모 자체도 보니까 왜 이 모자가 시원한지 몰랐어요. 천이 두껍거든요. 근데 북한군 모자 군모 천에 비하면 그 2배로 얇습니다. 근데 북한 군모는 바로 더위가 느끼고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정수리가 덥기 때문에. 근데 이 베레모 같은 경우에는 뒤에 통풍이 돼 있더라고요. 통풍 그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정수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도 여기만 딱 땀이 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근데 훈련 끝나니까 더 신기한 게 뭐냐면 군화를 신었는데 군화를 물로 씻으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군화를 세상에 물로 씻는 게 어디 있냐고.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병사들은 수도에다 군화를 통째로 발을 들이미는데 안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에는 군복, 신발, 이 피복이 정말 열악합니다. 군복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나마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근데 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병실에 가보니까 군복이 2벌에 그다음 활동복에 비옷에 난 비옷까지 입는 거 보고 더 놀란 게 우리 군사복무 할 때 이렇게 비 홀딱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군복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단벌이니까. 그러면 내복을 입고 뭐 속상이라든가 이런 내복을 입고 그리고 입고 또 지휘관들이 자기 작업복을 또 막 빌려주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복이 다음 일과 생활 진행할 때까지 군복이 마르지 않으면 젖은 걸 그냥 입어야 돼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가서 그 일기처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메모를.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저희가 골랐는데 군화 지금 말씀하신 물로 씻을 수 있다. 깜짝 놀라신 거고요. 자, 내무반에서 TV 보는 군인, 운동복 차림의 실내화로 생활관 활보. 자, 병사들 의지 나약함. 제가 사실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군이 어쨌건 뭐 북한과는 사실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럴 정도로 뭐 장비도 우수하고 여건도 좋고 그런데 그러면 전력은 어떤 것이냐, 우리 군이. 그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느끼신 겁니까, 저걸? 제가 저걸 어떻게 느꼈냐면 포부대 갔을 때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게 신병들이다 나니까 군대 입대한 지 이제 5일밖에 안 된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단련 시간에 체력 훈련 시간에 그 병영을 3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뛰기 힘든 사람 저리 나오라 하니까 바로 나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뛸 수 있는 군인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나가더라고요. 사실 나도 나가고 싶었어요. 어. 내가 굳이 거기서 굳이 그렇게까지 뛰면서까지 병영 체험을 할 그런 감을 못 느껴서 몇 명 나가던가요? 그때 손 들고. 그래서 한 10명 미만? 10명이요? 예, 근데 한 군인은 실제 다리를 기부스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군인 내놓고 나머지 군인들은 다 뛸 수 있다고 생각한 아니면 군인들이었거든요. 뛰어보다가 뭐 못한다고 하든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뛰어보다가 힘들면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야 얘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보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나오란 말도 없는데 같이 뛴다. 이러고서 뛰었습니다. 실제 병영 3바퀴를 뛰는데 마지막 뛰고 나서 나도 혀를 가르물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내가 그걸 마지막까지 길 쓰고 뛸 때 중대장이랑 그 중간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나오세요. 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다고. 내가 장교 자존심이 있는데 예. 뛰기 시작에 나 끝까지 뛴다고. 이래가지고 끝까지 뛰었어요. 예. 뛰고선 마지막에 내가 작별 인사하면서 저희 팀 훈련생들하고 예. 물어봤어요. 예. 내가 왜 그때 끝까지 뛴 거겠냐고. 내가 충분히 안 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내가 왜 뛴 거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우회지 않습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내가 너네하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뭐 웬 전우회가 여기서 나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엄마 뻘인데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우회가 아니야. 응? 내가 너희한테 딱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 예. 북한 군인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어. 어. 왜? 제시훈련 그거 할 때 내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10명씩 하면서 하반신 마비 2번 낸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지? 하니까 기억한대요. 나 혈압도 났고 빈혈도 있고 하반신 마비 2번 왔던 사람이야. 충분히 안 뛰면 안 뛰고 뛰다가 도중에 나와 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건강상 허락되지 않은 상황인데 왜 뛰었나? 너네한테 북한 여군의 정신만은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의지로 뛴 거야. 예. 나도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무릎에서 그 진액이 막 흐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주저앉고 싶은 아이고. 느낌. 그 느낌을 나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뛰겠어? 그래서 만약 너네 중에 여기에서 나 정말 뛰다가 도중에 나오고 싶었는데 예. 저 여자분이 너무 기를 쓰고 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뛰었다 하는 사람 손 들라 했더니 진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만은 알아둬라. 군 생활은 뭔가는 내가 체력이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은 첫째도 둘째도 정신이다. 그것만은 알아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자,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뭐 나약하다 그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우수한 것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정신력은 북한군에 비해서 좀 뒤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그 국방력, 전투력으로 봤을 때 보시기에는 어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그렇군요. 예. 첫째로 내가 포부대에 갔을 때 포부대 부분들은 보안상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가축반이라든가 포반이라든가 오전 오후를 꺾어서 내가 다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 병사들하고 다 얘기 나눠보고 나눠봤고 그 장비를 실제 내 눈으로 봤을 때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모든 게 다 최신 장비 3분 이내에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너무나도 부러웠고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포반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얘네가 시동을 거는 거예요. 시동을 근데 북한에 저는 8.15 훈련소 장갑 기계화 장갑 보병이었습니다. 네. 장갑 부대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반 지가 오래다고 합니다. 얘네가 우리 협공 작전이기 때문에 전호라든가 이런 다른 작업을 할 때 그 이대대하고 저희가 작업을 많이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 이 얘기를 많이 다뤄봐요. 그러면 저희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도 잘 안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유, 장갑 오르고 내리긴 맞나 해도 뭐 무슨 시동 언제 걸어봤어요? 기름이 없어 시동을 못 건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문제점하고 이 정상적인 관리를 하는 문제점. 대한민국 국군의 그런 전력 문제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군인들 의지만 조금만 더 맞춰준다면 실제 자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 문제를 크게 논할 문제가 없어요. 예. 그만큼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하고 그런데 훈련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죠. 아직 단련을 돼야 되니까. 예. 군대밥은 맛있던가요? 군대밥 여러 끼 드셨겠네요, 가셔서. 야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정말
창피를 무릅쓰고 꽃배기를 더 달라고 할 지경으로 제일 신기한 게 우유, 네. 통조림 막 넣어놔주고 퍼부대 갔을 때는 그 영양밥이란 걸 또 해주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이 정도로 밥 먹고 군복무를 한다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예. 정말 우리 사회나 언론들이 조금 국방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많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일어나는 부분은 전체에서 정말 1%의 네. 몇 프로에 속하고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될 예,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네. 군복이 참 잘 어울리시긴 잘 어울리시고 참 여군을 대한민국에서 계속 하셨다면 아주 훌륭한 군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혈압도 지금 나이도 40이 되셨고 그래서 다시 가시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힘차게 경례로 국가의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로 한번 거수경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백모! 백마 부대 다녀오셨으니까. 네. 자, 저희가 국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이고요. 저희가 군에 대해서 저희 뉴스에서도 많은 비판도 하고 또 감시도 하고 그리고 우려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지키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애정 그리고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철통같이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하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